네, 작전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싶은 작전 리포트입니다. 수익률이 요즘 잘 나와서 시청률도 잘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AS 두 종목 하고 넘어갈 텐데요. 휠라홀딩스입니다. 그 누구보다 빨리 휠라홀딩스를 저희에게 소개해 주셨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 주셨잖아요. 네, 최초로 말씀 주셨을 때가 언제인가요? 8월 10일경. 8월 10일에.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번 말씀 주 주셨죠. 월요일. 월요일에 또 말씀 네. 주시고 그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 분위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자, AS를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되돌림 자리죠. 네. 1차 목표가 9만 원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까지는 홀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미 처음 말씀드릴 때에 5개년 계획, 위닝 투게더, 주주 환원 정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PM몬테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배당, 특별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최근 연기금 쪽에서의 수급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까지는 꾸준하게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시장 대비 좀 강합니다. 그런 흐름들이 수급에서 이유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안전한 가격,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 보유해 가는 것으로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말씀 주셨을 때 어디에서도 휠라홀딩스 얘기를 안 했을걸요.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 근래에 들어서야 언론사에서 많이 네. 회자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휠라홀딩스뿐만이 아니라 호텔신라도 그런 비슷한 흐름을 네. 나타내고 있죠. 처음 말씀 주셨을 때 저 위험 구간 이 부근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7%가량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AS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면세점, 백화점, 그리고 국내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 호텔 레저, 여름 수혜주, 호텔에 대한 국내 여행 소비 이렇게 하나하나 포인트를 넘겨가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는 남은 것은 면세점밖에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통 채널에서도 면세점, 그리고 관광 쪽에서도 면세점 쪽이 남아있기 때문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 이제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과 함께 소개를 드렸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녹색선 200주선까지 아직 이격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동일하게 들고 가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호텔신라와 함께 신세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리온이나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종목들 최근에 흐름은 양호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끊이지 않는 한 1차 중기선까지는 우리는 가져갈 만한 안전한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점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1차 중기선이고요. 그 휠라홀딩스에서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어떤 거요? 휠라홀딩스 같은 앞에 화면 경우에는 볼게요. 예. 권리주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주주 확정일이 9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그 휠라홀딩스는 배당 받고 그 이후 흐름까지도 보시는 것을 제가 빠뜨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있는데 9월 30일이요? 그렇습니다. 특별 배당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특별 배당 받기 위해서 권리주주 그때까지는 확정이 9월 30일 종가로 되기 때문에 들고 계셔야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거 배당 받고 나서 보통 권리랑 나오면서 네.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상관하지 말고 들고 가자. 네, 권리락이 네. 나와도 이 자리에서는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여지가 있다. 우리는 안전한 좋습니다. 가격에 샀으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늘 저 위험 구간에서 포착해 주시기 때문에 거의 그때 막 주목을 많이 못 받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올라올 때 한 이 정도에서 매번 언론사에서 다루더라고요. 자, 오늘은 저 위험 구간 아직 시장이 주목하지 않은 보석 같은 종목 어떤 게 될까 리포트 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작전 리포트. 이거 무슨 사진인가요? 전기차 급속 충전기 사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전 회사인가 봐요. 네. 2차 전지 장비 플러스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여기 힌트가 너무 잘 나왔는데요. 네. 원익 홀딩스 자회사. 원익 이 앞에 들어가겠죠. 있겠죠. 네. 그리고 충전소 네. 원익 P&E가 정답입니다. 되겠죠. 지금 보겠습니다. 네,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P&E 솔루션이었죠. P&E 솔루션이 원익그룹의 인수가 되면서 원익 P&E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그리고
P&E 시스템을 인수하면서 전기차 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차 전지 장비 회사 그리고 전기차 충전 사업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산업의 방향성도 맞아떨어지고 있고 시장의 성장성도 들어맞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도 충분한 매력도가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이 또 뭔가 나와 있는데 네. 이건 공정이에요? 공정?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제조 공정인데요. 네. 뭐 전공정, 조립 공정, 그리고 충방정 공정, 디게싱 후공정, 가스를 빼는 공정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성화 공정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S라는 회사가 생뚱맞게 딱 들어옵니다. 제일 오른쪽 아래에요. NS는 네. 이제 조립 공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원익 P&E를 얘기하면서 NS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NS도 원익이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본다면 원익 홀딩스가 최상단에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원익 원익 P&E P&E. 그 아래 NS가 순차적으로 있게 되는데 예, 예.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합병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이 회사는 원익 P&E와 NS가 합병을 하게 되면 후공정과 조립 공정을 모두 다 네. 감당할 수 있는 2차 전지 장비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장비를 공급할 때에 턴키 방식으로 수주가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원익 P&E는 이제 SK온과 그리고 삼성 SDI에 장비를 납품하던 회사고 NS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 두 회사가 합하게 된다면 배터리 셀 업체 3사에 가네요? 모두 다 납품을 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 합병의 주된 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정 과정에서 이 부분도 다 담당을 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된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좀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급속 충전기와 완속 충전기, 홈 충전기 네. 이거 세 개 다 만드는 회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오. 지금 원익 P&E가 이제 자회사로 P&E 시스템을 갖게 되고요. 예. 그리고 NS와 원익 P&E가 합병을 하게 되면 그 합병 회사의 사명을 NS가 아니라 원익 P&E로 변경을 해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사명은 자회사 원익 P&E를 그대로 가져간다. 그렇게 된다면 자회사로서 8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게 되는데 그중에 한 곳이 P&E 시스템으로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전기차 충전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고민은 충전소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충전기에 에러가 없어야 되는데 라는 네. 것이 전기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해서는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이 잘 들어맞고 있고 이곳에서 원익 P&E 중심으로 매출 비중이 20년도, 21년도, 22년도 각각 2배 이상씩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네네. 앞으로 시장의 선점에 대한 거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거 이미 인프라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미래 먹거리, 가시적 모멘텀의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진짜 문제가 있다. 네. 전기차 충전 스트레스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위치가 요즘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깔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제 전망치가 그 내용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 합병은 결혼인데 앵커님은 언제? 이렇게 예, 저는 일과 결혼을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원익 홀딩스가 있고 원익 P&E 자회사, 손자회사 NS가 있는데 이 NS가 원익 P&E를 흡수 합병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사명은 원익 P&E로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이렇게 아까 해서 이렇게 말씀 주신 변동이 거. 되는데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원익 홀딩스가 원익 P&E를 35%가량 지배를 예. 하고 있고 원익 P&E가 NS를 38%가량 지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평균을 내면 36% 정도의 원익 홀딩스가 합병 회사의 지배 지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원익 홀딩스가 합병된 원익 P&E를 지배할 때 그 비율이 25% 내외로 줄어듭니다. 예. 그러면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분율,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달에 한번 시도를 했던 합병이 실패했는데 두 번째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뭔가 이 안에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 예. 뇌피셜, 예. 추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이 회사는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방향성도 좋고 이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추정을 조금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승계 구도에 있어서 피해가 간다면 굳이 이것을 두 차례나 걸쳐서 추진할 이유가 있겠는가? 예, 왜 라는 그랬을까? 부분이 될 것입니다. 승계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추정이지만 예. 조금 더 자세하게는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무방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코너 끝나고 바로 네. 이제 무료 방송 하실 거죠. 거기에서 이제 궁금한 부분들 조금 더 얘기를 자세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하반 경직 가능하다는 포인트이신 것 같은데, 자, 수주 이야기를 이어갈까요? 미래 먹거리로는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부분들 매출 네. 확대 일어나고 있고요. 2차 전지 장비사 수주 잔고인데요. PNT SFA 원익 PN인데 지금 보시면 20년도 말, 21년도 말, 22년도 2분기까지입니다. 성장성이 거의 2배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SFA가 살짝 주춤하고 있지만 원익 PNE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사 수주가 20년도, 21년도, 22년도 2분기에도 불구하고 예. 2배를 여기에.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 추이도 만만치 않게 좋겠구나라는 점 하나의 포인트로 삼아가고요. 예. 다음 화면에 보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분기별로도 실적이 좋아져야 하고 연도별로도 실적이 좋아져야 하는데 추정치이기는 합니다만 1분기, 2분기는 그렇게 되고요. 3분기, 4분기의 추정치에 있어서도 70억 원, 100억 원까지. 여기요. 네, 추정치가 영업이익이 1, 2, 3, 4인데 이거 잘못 나왔죠. 이거 F 그렇습니다. 아니죠. 2분기까지는 그렇다. 그런데 3분기 가면 70억 원, 100억 원. 이렇게까지 점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는 합병을 이루려다가 한번 실패하는 바람에 주가는 더 내려갔다라는 점. 변한 건 없는데 주가는 내려갔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으로 볼 만한 여지가 높겠다라는 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이 궁금합니다. 차트를 통해서 마무리로 이제 가격 전략 받아볼까요? 예. 동일하게 추세선을 그어 놓았고요. 초록 색깔은 200주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인데 예. 이 구간을 하나 더 그어 놓고 아래로 내려오는 화살표를 짧게 그려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방은 아주 제한적이고 그리고 상방은 보다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0주선과 추세선이 맞아떨어져 있는 저 구간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차트의 흐름이기도 하고 200주선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좀 보시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가격적 모멘텀도 재무적 모멘텀도 있다라는 점 감안해 보신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되 이게 이제 11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거래 정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거래 정지 기간 이후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거는 연말 이후까지 보는 종목이구나라는 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가격 전략으로는 제가 하단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여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뭐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네. 현재가 구간에서 19,300원, 200원 이 언저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구간에서 차곡차곡 모아가는 전략으로 예. 11월 말까지가 거래 정지가 남아 있으니까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은 1차 정도 지지를 받을 구간이라서 일단 사는데 혹시나 여기에서 조금 더 밀려도 하단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 근거 중에 여러 가지가 뭐 있겠습니다만 아까 살짝 흘리고 넘어간 네. 지배구조에 그렇습니다. 대한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FOMC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5bp냐 100bp냐 이야기 한창 많은데요. 그 이후 연말까지 11월, 12월 FOMC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잘 살펴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PNE와 NS의 합병 그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합리적 추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바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